창의국제공항의 VIP 전용기가 고장으로 멈춰 이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베테랑 기술자, 해외 전문가들도 원인을 못 찾고 잘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온 소녀 할인이 앞으로 나와 한마디 했습니다. 이 고장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아시아인이라고 무시받던 그때 한국의 소녀가 최악의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과연 한국의 소녀는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부산 변두리의 허름한 빌라에서 작은 주방 식탁 위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하린이 작은 식탁에 어머니가 싸둔 김밥을 공구 가방 옆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죠. 손때가 잔뜩 묻은 드라이버 세트와 기스가 잔뜩 난 측정기들이 가방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스승 최만석 선생님이 건네준 것들이었어요. 낡고 오래되었지만 정확도만큼은 최고급 장비에 뒤지지 않는 명품들이었습니다. 이건 내 칼이자 방패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각각의 공구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토크렌치의 무게감, 멀티미터의 차가운 금속 느낌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싸주신 김밥도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참치와 단무지, 계란이 들어간 소박하지만 든든한 김밥이었죠. 몇 시간 후 김포공항에서 창의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연수는 아시아 태평양 항공정비 기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우수한 젊은 기술자들을 선발해서 창의국제공항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교육과정이었어요. 할인은 전국 항공정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성과로 한국 대표 자격을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점점 낮아지더니 드디어 도착했어요. 창의국제공항은 한국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도 거대했습니다. 연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봤는데 참가자들 대부분이 정규대학 출신이거나 군 경력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 비중도 상당히 높았고요. 독일의 항공공학도, 프랑스의 군 출신 정비사, 미국의 민간 항공사 경력자들까지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 할인은 유일한 10대 여학생이었죠. 첫 만남에서부터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 블레이크 수석 정비사는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으로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주요 허브공항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여긴 캠프가 아니오 학생이고 나발이고 실력 없으면 바로 도태야. 직설적이고 권위적인 말투에서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동시에 깊은 편견이 느껴졌어요. 같은 한국에서 온 박준서도 냉소적이었습니다. 명문 항공대 출신의 군 항공정비 경력까지 보유한 엘리트였어요. 괜히 나서다 욕먹지 말고 조용히 배우기만 해. 첫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엔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이었는데 할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5분 일찍 제출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허세 부리는 애라는 시선만 받았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할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미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스승 최만석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60대의 한국 항공정비 명장이셨던 선생님은 전국 항공정비 대회 심사위원 출신으로 항상 과묵했지만 핵심만 짚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사소한 것부터 살펴라. 큰 데만 보는 건 초보고 작은 데서 찾는 건 장인이다. 그런데 연수 사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VIP 전용기가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고음과 함께 시동이 꺼진 거예요. 순식간에 공항이 발칵 뒤집혔어요. 응급등이 켜지고 무선 통신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탑승자는 탄수일 이용, 사라반 연방의 전직 총리이자 차기 총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게다가 이분은 항공사 사장 탄 웨이준의 부친이기도 했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국가 최고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언론 헬기들이 하늘을 맴돌기 시작했고 방송국 카메라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SNS로는 실시간 생중계가 이어졌고요. 관제실에는 20분 내 복구라는 엄청난 압박이 쏟아졌어요. 반복합니다. VIP 스케줄 지연 불가. 20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체 항공편으로 이동합니다. 현장의 정비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육 중이었지만 비상사태로 인해 모든 베테랑 정비사들이 뛰어들었죠. 엔진팀은 터빈과 연소실을 점검했고 전자팀은 항공전자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유압팀은 조종면 작동을 확인했고 연료라인팀은 연료 공급 시스템을 점검했죠.
각 팀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하리는 한 걸음 뒤에서 외곽 구조를 눈으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일 때 하리는 설계도를 받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연결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각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박준서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설 상황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하지만 하린의 머릿속에서는 뭔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큰 문제의 원인은 종종 작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3년생 때 전국기술대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참가자들 모두가 복잡한 구조 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의 상황이었죠. 주어진 과제는 진동에 취약한 다층 구조물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주요 구조 부재를 보강하거나 댐핑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작은 와셔 하나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전체 구조의 공진 주파수를 바꿨고 결과적으로 구조 전체가 안정화되었죠. 그때 최만석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큰 데만 보는 건 초보, 작은 데서 찾는 건 장인이다. 진짜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 현재로 돌아와서 블레이크 수석 정비사는 메인 엔진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마찬가지로 주요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린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기체 하부의 보조 전력 변환 장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보조 시스템이었어요. 메인 엔진이나 항공전자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하린은 이 부분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그 구조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전력 변환 장치는 주 전력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백업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체 전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했어요. 하린이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진단 체크리스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외곽 회로 이상 시 메인 진단 무력화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셨던 부분이었어요.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주변부의 작은 오류가 중앙 시스템의 진단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불안감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파동을 찾겠어. 하린이 작게 중얼거렸죠. 하린은 공구 가방을 들고 보조 전력 변환 장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린이 블레이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보조 전력 변환 장치를 점검해봐야 할 것 같아요. 블레이크가 작업을 멈추고 하린을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짜증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메인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보조 시스템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하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곽 회로 이상이 메인 진단을 방해할 수 있어요. 만약 보조 전력 변환 장치가 불안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블레이크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전원함은 전문가만 다뤄. 내가 건드리면 감전되든가 기체가 망가지든가 둘 중 하나야.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경력에서 나오는 권위와 함께 젊은 여성 기술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관제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분 내 복구 불가 시 VIP 이동 수순에 들어갑니다. 현재 18분 경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블레이크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이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건을 내걸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10분을 줄게. 10분 안에 해결 못하면 내 연수는 끝이야. 박준서가 급하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정말 할 거야? 잘못되면 한국 기술자 전체가 욕먹어.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어요. 하린은 공구 가방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어요. 선생님이 특별히 구해주신 장비였죠. 카메라를 켜자 화면에 색깔 분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은 뜨거운 부분, 파란색은 차가운 부분을 나타냈어요. 하린은 회로를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회로는 정상적인 온도 분포를 보였지만 한쪽 코일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여기 온도가 이상해요. 하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른 정비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원인을 찾아야 했어요. 과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린은 멀티미터를 꺼내서 해당 부분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볼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육각 렌치로 확인해보니 미세하게 풀려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였지만 정밀하게 측정해보니 규정 토크 값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할인이 외쳤어요. 볼트의 미세한 풀림이 접촉 저항을 증가시켰고 그것이 진동을 일으켰어요. 진동이 공진을 만들어내면서 과열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토크 렌치를 꺼내서 정확한 값으로 조이기 시작했어요. 할인의 손끝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대로 정확한 압력을 가해서 볼트를 조였어요. 그 다음에는 냉각팬도 점검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전원을 재가동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경고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인을 바라봤죠. 시간은 8분 30초. 누군가가 말했어요. 경고음은 사라졌지만 블레이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엔 운이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공개 재검증을 제안했어요. 인위적인 오류를 만들어 놓고 진단부터 복구, 검증까지 전 과정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봐. 그래야 진짜 실력인지 알 수 있어. 할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VIP 전용기 문제를 10대 한국 소녀가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공항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경납고 안에 연수생들과 언론, 관제실 인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항공사 직원들과 다른 정비팀들까지 구경을 오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실시간 중계가 시작되었어요. SNS에는 10대 한국 소녀, 항공 정비 천재, VIP 위기 해결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서가 할인에게 다가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아. 틀리면 한국 기술 전체가 웃음거리가 돼.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어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할인을 경쟁자로 보고 냉소했지만 이제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답했어요. 운이었다면 똑같이 2번 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진짜 실력이라면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할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이크가 무대 중앙으로 나왔어요. 좋아. 이번에는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보겠어. 그리고 여러 개의 오류를 동시에 만들 거야. 운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말이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할인의 실력이 증명될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가 운이었다면 두 번째는 절대 해낼 수 없을 테니까요. 준비됐습니다. 할인이 선언했어요. 블레이크와 다른 정비사들이 인위적인 오류 상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기계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의 복잡한 오류였죠. 50분 후 인위적인 오류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전압도 정상, 전류도 정상, 온도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 제어만 간헐적으로 느려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정비사들이 각종 장비로 측정을 해봤지만 모든 값이 정상 범위였습니다. 블레이크를 포함한 베테랑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정도면 정상이야. 운항에 문제 없어. 약간 느린 것 같기도 하지만 허용 범위 내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번에는 할인도 찾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할인은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최만석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배터리 하나 전압만 떨어져도 버벅인다. 스마트폰이 배터리 부족할 때 느려지는 것처럼 말이야. 그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할인은 전체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멀티미터를 꺼내서 배터리들을 하나씩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메인 배터리, 보조 배터리, 백업 배터리, 첫 번째 배터리 정상, 두 번째 배터리 정상, 세 번째 배터리 정상, 네 번째 배터리를 측정했을 때였어요. 여기요. 할인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전압이 다른 배터리들보다 0.3V 낮았어요. 정상 범위이긴 했지만 다른 배터리들과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작 0.3V 차이로 뭐가 문제라는 거야?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하면 앱이 느려지잖아요. 전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프로세서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4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만 전압이 낮으면 전체 시스템이 그 배터리에 맞춰서 성능을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미세한 차이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가? 하지만 할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블레이크가 다가와서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0.3V 차이가 나네.
할인은 즉시 문제가 된 배터리를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전압을 균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러자 전자 제어 시스템의 지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반응 시간이 빨라졌고 제어의 정확도도 향상되었어요. 블레이크가 측정 장비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지연이 사라졌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찾아낸다고? 대단하군. 블레이크가 작게 속삭였어요. 30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 잡아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항공사 사장 탄 웨이준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할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작은 차이를 알아본 눈이 큰 하늘을 살렸습니다. 주변의 정비사들도 이제는 할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이크가 경납고 한가운데서 할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당신은 진짜 기술자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하루 만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할인의 실력 앞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악수를 나누는 그 순간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생들, 정비사들, 언론인들, 심지어 관제실 직원들까지 모두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경납고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어요. 편견에 맞서 실력으로 승부한 젊은 기술자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10대 소녀, 국제 항공 위기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BBC에서는 17세 엔지니어가 하루를 구하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NHK에서도 한국의 17세 소녀, 세계 항공 위기 구하다라며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할인의 이야기가 바이럴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이할인, 항공 영웅, 작은 디테일의 힘 등의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항공업계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전액 장학금과 함께 청소년 기술 자문 직함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도 파격적인 인턴십 제안을 해왔어요. 심지어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박준서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의 표정에는 냉소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 내가 연수에 왔을 때는 솔직히 걱정했어. 너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거든. 근데 내가 완전히 틀렸네.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박준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할인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후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 함께 더 공부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할인의 발언 중 하나가 특히 화제가 되었어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눈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가 되어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분야에서도 작은 디테일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연수 마지막 날, 성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할인은 최우수상과 특별공로상을 동시에 수상했어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직 총리 탄 수일이용이 직접 시상자로 나섰어요. 그는 할인에게 상을 전달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라와 하늘의 빚을 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무사히 중요한 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할인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늘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기술자의 사명이니까요. 시상식에는 전 세계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이 젊은 한국 기술자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인천국제공항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언론사들의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고 환영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할인아, 고생했어. 대한민국의 자랑이야. 환영 인파들의 함성이 터미널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스승 최만석 선생님과의 재회였어요. 선생님이 공항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할인이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넌 이미 장인이야. 내 손끝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 거다. 선생님의 말씀에 할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계속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내가 너한테 배울 차례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온 할인은 집 근처 해안가를 걸었어요. 부산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 비행기의 불빛이 별들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할인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더 큰 파동을 멈추겠어. 할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편견을 이기고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할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이라는 것을요. 작은 볼트 하나, 작은 전압 차이 하나가 거대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할인처럼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자신만의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파고드는 집념이었어요. 바다 위로 또 다른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승객들은 모르겠지만 세상 어디선가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진 17세 소녀가 있다는 것을요. 하늘을 고치는 소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인처럼 작은 것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 출신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도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